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잘 지냈지? 그럼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할까? 후원을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들통나는 건가? 사실 그렇지. 범례는 사람이었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원래 이렇게 툭 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준비를 그리고 원래 미리 해오잖아. 그치. 해와가지고 미리 우리 슬랙에 올려놓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네.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계좌 후원으로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시즌2 에피소드에 감정가를 또 주셨는데 감정가를 보면 시즌2 에피소드 1 우리 복귀 방송에 6,000원 그리고 에피소드 2편에 2,000원 3편에 6,000원 그리고 4편에 2,000원 후원해 주셨고 뉴스 브리핑에 또 모아서 12,000원이나 와우. 감사합니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편이 저번에 올라가서 거기에 W 마운틴님께서 1,000원 그리고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께서 1,000원 후원을 해주셨고 우리가 새로운 정기 후원자를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나 알아. 난 몰라. 나 봤어. 봤어? 팟빵에 리얼스톤2라는 분께서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면서 정기 후원을 와. 시작을 근데 해주셨어요. 난 정기 후원이 이렇게 뜨는 줄 몰랐어. 이번에 처음 봤어. 이렇게 뜨는 걸. 항상 떴는데 우리가 정기 후원을 받아본 적이 그러니까 이제 에나닉님. 에나닉님이 항상 해주셨으니까. 맞아. 에나닉님은 되게 예전부터 근데 안 뜨잖아, 에나닉님. 시작하셨을 땐 떴겠지. 아니야, 못 봤어 우리. 야, 되게 오래되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아니야, 왜냐면은 그때는 그 기능이 없었을 것 같지 않아? 없었을 것 같아. 이번에 그 이탈리아 편 반응 괜찮더라. 좋아하시더라? 괜찮더라고. 근데 뭐 여행이라는 소재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나쁘지 않더라고. 왜? 여행 좋은- 한번 불만이야, 불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가영찡 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다들 말 놓기 시작했네 하고 에이 몰라 잘래 이런 짤을 귀여운 강아지 짤을 올려주셨는데 뭔가 말 놓고 저희가 반모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생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도 지금 반말이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그치. 우리조차 생소한데 들어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석에서는 사실 존댓말을 한다는 거, 그죠? 나도 댓글 하나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댓글이 하나 들어왔는데 연희님께서 범래님 유튜브로 보니까 생각보다 다르네요. 개인적으로 살찌고 안경 쓴 아저씨일 줄 알았는데 마르고 동안이에요. 이거 이렇게. 진짜야? 이거 나도 봤어. 나도 캡처해 왔어 이거. 아니 이 댓글을 난 사실 이탈리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셨어. 예전 여행 갔을 때가 생각이 난다. 막 좋다. 좋은 댓글 많았는데 이걸 읽게 된 게 살찌고 안경 쓴 아저씨일 줄 알았는데 제가 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게? 왜 이렇게 살이 안 쪘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봐야 살이 되나. 더 쪘었어야죠. 안경도 끼고. 안경이라도 껴. 말 좀 합시다. 근데 이게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 최근에 또 그 인스타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공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주신 분이 맞아. 계셨었는데 그게 하나의 재미 요소인 것 같아. 목소리만 듣고 신기했어. 내가 금발이었다? 맞아. 그려주신 분은 맞아. 신기했어.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듣고 계실 텐데 어쨌든 범례는 아재 목소리다. 오케이. 나도 플로어 댓글인데 지지동랑님이 가끔 느끼는데 선곡 센스 참 좋다 이렇게 달아주셨거든. 누가 우리가 선곡을 했나? 이게 다들 모르고 있을 건데 내가 플로어 에피소드 올릴 때 플로어는 음악도 같이 올릴 수 있잖아. 아, 맞아. 그래? 곡을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곡을 붙이고 싶은 에피소드에서는 붙이거든. 몰랐을 거야. 말 안 하면 모르지. 아니야 이거 방송에서도 얘기했어. 자기 에피소드에는 노래를 붙이고 있다. 나 없었던 방송 아니야? 아닐걸? 나 진짜 처음 들어. 항상 마음은 떠나 있잖아. 근데 이걸 또 알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좋았다. 아 진짜. 맞아. 원래는 앤서가 자기 에피소드 뒤에만 곡을 붙였었는데 요즘은 조금 큐레이팅이 되는 노래가 있으면 항상 붙여주더라고. 그럼 나도 이제 신청곡 넣을 수 있나? 아 그럼. 좋다. 이게 플로만 가능해서 우선 플로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진짜 어마무시한 분을 우리가 모셨다고요. 와우. 사실은 이분을 모시고 싶었던 거는 정말 옛날부터였는데 제가 용기가 안 나서 컨택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용기가 나서 뭐 조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근에 용기가 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와주실 수 있나 여쭤봤는데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웹툰 작가 키몽님. 오! 와우.
안녕. 반말로 해야 하는 거지. 맞아, 키몽. 근데 이게 조금 더 가까이서. 이렇게 왜 갑자기 로봇이 됐어? 이거 비디오면 좋겠다. 엄청 귀여우신데 지금. 이거 뭔가 본격적인 장소에서 본격적인 장비로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반말로 녹음은 하고 있지만 이거 전에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데 계속 존댓말로 하다가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반말을 요청을 해서 좋아. 작가님 뭐라 불러야 되지 그러면? 그냥 키몽이라고 불러. 그래 키몽. 어차피 반말로 하기로 했는데 키몽이라고 해야지. 그치. 감히 내가? 키몽아 자기소개 부탁해. 안녕. 나는 카카오 웹툰에서 키몽의 호구로운 생활이라는 일상툰을 연재하다가 최근에 연재 종료하고 이제 차기작 준비를 하고 있는 웹툰 작가 키몽이라고 해. 와. 우리 역대급으로 박수 많이 치고 있는 것 같아. 나 역대급을 제일 고마워. 신났어 지금. 근데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또 당연히 그 웹툰을 본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본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보신 분도 뭐 우리가 인스타를 통해서 뭐 그림을 조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체를 딱 보면 맞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맞아. 간단하게 혹시 그리셨던 작품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 키몽?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키몽의 호구로운 생활이라는 건 제목 너무 좋아. 맞아. 고마워. 어디서 소개할 때 조금 부끄럽더라고. 조금씩 목소리가 작아지는 않은 키몽의 호구로운 생활. 이게 뭔가 어르신들한테 소개할 때는 조금 부끄러운 제목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제목대로 이제 내가 일상을 겪으면서 생겼던 어떤 웃긴 호구스러운 에피소드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고등학교 때 놀던 친구 무리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약간 호구라고 놀렸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구 집단 이래서 이제 우리 패밀리 이름이 호구와트 이렇게 호구와트. 그래서 그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 호구로운 생활이라는 웹툰의 제목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 그럼 그 친구분들에게 어떤 그게 가나? 그들에게도 지분이 좀 있는 건가? 친구비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사주려고 하고 있어. 좋다. 좋은데? 남는 장사 아니야? 그니까. 아니, 질문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오늘 약간 저급한 질문을 좀 많이 준비해왔거든. 좋지. 괜찮지? 그럼. 우리가 좀 약간 마이너한 감성의 팟캐스트니까 그냥 편하게 하는 걸로 작가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긴장된다. 다행인 게 또래야 우리랑. 그치? 맞죠? 맞지? 나는 나이를 다들 몰라서. 맞네? 우리 다 3살 어리지. 92년생. 그럼 또래지. 그렇지. 또래지. 사실 나는 뭐 다른 우리 앤서랑 범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웹툰 작가님이 없어. 한 분도 안 계셔. 나도 유일한 인맥이야. 나는. 없어. 그래서 이쪽 업계 혹은 이런 쪽의 생활 그리고 뭐 어떤 그곳의 생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편이어서 오늘 방송하면서 청취자분들이랑 좀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좀 새로운 세상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웹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 모두 웹툰과 관련된 어떤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웹툰을 평소에 많이 보는지 뭐 아예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키몽도 평소에 웹툰을 많이 보는지 다른 작가님들 거 이런 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 먼저 시작을 하면 나는 웹툰 본 지 되게 오래됐고 아 진짜? 웹툰 그 완전 초기가 언제지? 완전 초기. 진짜 초기라 그러면은 나는 그 마린 플루스 알아 혹시? 아니 몰라. 그것도 일상툰인데 어디 엄청 있는 오래됐잖아. 어디 네이버야?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때 아마 홈페이지에 올리셨었나 블로그에 올리셨었나 뭐 그렇게까지 가고 그렇게까지 가고 나는 그냥 네이버 웹툰 그때 그냥 다른 마음의 소리 플랫폼은 이런 못 거. 봤고
거기서부터 봤고 일상툰은 진짜 예전부터 꾸준히 항상 봤던 것 같아. 그때그때 이제 일상툰들이 있잖아. 키몽의 키몽툰도 훅 올라오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때 내 기억에 추천을 받았어. 오. 일상툰을 자주 보는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약간 너 스타일일 것 같다 하고 추천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그런가 하고 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연재가 이제 끝났을 때 너무 아쉬웠지. 왜냐면 다음에 지금 볼만한 일상툰이 몇 개 없어. 다음이 일상툰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안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맞아. 그리고 난 네이버도 지금 보는 일상툰이 거의 없어서 거의 이제 키몽 거랑 하나 딱 2개 보고 있었는데 이제 키몽이 연재 종료를 해서 많이 슬펐다. 맞아. 근데 확실히 이 일상툰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1세대 그 일상툰 작가님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일상툰 붐이어서 일상툰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그 조석 작가님도 있고 맞아. 골방 환상곡 아까 말씀해주신 그 말씀한 아니 말한 존댓말 어렵네. 반말 어렵네. 그 마린블루스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 유행을 타던 시기가 있었어. 근데 아무래도 이게 비슷비슷한 에피소드들이 계속 소모가 되다 보니까 일상툰의 파이가 점점 줄었고 그리고 유료 결제라는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일상툰은 그러니까 유료 결제하면서까지 이제 보고 싶은 내용이라기보단 매일매일 비타민처럼 먹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파이가 많이 줄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일상툰이란 건 SNS 플랫폼에 더 적합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툰을 연재하시는 작가님들도 많고 맞아. 그래서 플랫폼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장르의 웹툰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야 하니까 약간 무형문화재를 남겨놓는 느낌으로 일상툰들이 이렇게 연재가 되고 있지. 또 다른 분들은? 근데 나는 웹툰 안내랑 비슷하게 옛날부터 많이 봤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일상툰 진짜 덕후처럼 많이 봤을 때가 아까 얘기했던 마린블루스부터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도 그냥 이것저것 계속 봤었고 네이버에서도 가스파드님도 있었고 그러고 뭐 대학 일기에서 독립 일기까지 보고 모조 그러니까 최근에는 모조 옛날에는 막 그거 있죠. 요리인데 역전 야매 요리? 역전 야매 요리 막 이런 거 그런 거 계속 봤던 것 같아. 그냥 항상 습관적으로. 웹툰 다 보네? 많이 보는 봐. 스타일이네. 범례는? 나도 학생 때는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 이렇게 출근이래. 통학하는 길에. 일상툰도 재밌게 봤고 나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일상툰은 날미 사는 이야기인가? 그치. 네. 고전이지. 고전.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고전이야. 클래식이라고. 진짜 클래식. 고전이야. 고전인가? 그렇게 오래됐나? 근데 그분도 이제 일상툰 계속 하시다가 여행 갔다 오시면 그 여행 소재로 또 잠깐 하시다가 그분이 아마 몽골 가셨다 온 그 스토리가 있을 텐데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근데 지금 키몽이 얘기한 게 딱 맞는 것 같아. 뭔가 다음 화가 궁금하다 이런 장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올라와 있으면 항상 보게 되는 스낵처럼. 그리고 뭐 이렇게 출장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여행 갔다 와서 며칠간 못 봤을 때 그 몰아서 보면 은근히 재밌어. 소소하게 이렇게 넘기면서 그 정도로 봤었고 근데 확실히 회사 다니면서는 못 본 것 같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좀 과연? 멀어졌던 게 아닌가. 근데 앤서도 키몽툰 봤잖아, 그치? 봤지. 근데 나는 한 코로나 초반쯤에 완전 몰아서 보고 홍천 여행 갔다 온 거 있지. 홍성. 홍선? 홍성 여행 갔다 온 거 그쯤부터 그 이후로는 잘 못 본? 한 번 정주행한 시즌이 있었어. 나는 그 키몽의 작품을 처음 본 건 그거였어. 코로나 시즌에 그 닭이 꽃기호라고 해서 맞아. 마스크 꼭 껴라. 꽃기호 하고 어떻게 껴야 되나? 그러니까 오리가 꽉. 그게 한 짤로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 카톡방에. 맞아. 그거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말장난을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맞아. 그래서 언어 유희 소재로 한 짧은 만화들을 종종 짤방처럼 올리는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담으면 좋겠다 해서 마음껏 배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되게 많이 퍼졌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걸 티셔츠에 박아서 판매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안 되잖아. 맞아, 그건 안 되지. 상업적으로 안 쓰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도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안 되지, 당연히 안 맞아, 되지. 그래서 이것 봐라? 약간 이런 느낌. 요놈들 봐라. 컨택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웹툰 PD님 통해서 약간 내려달라고 했고, 그리고 나도 기념으로 하나 사놨어. 그래서, 키몽이 산 걸 그분도 알아? 그건 모르실 그건 모르지. 거야. 모르겠지. 재밌다. 재밌다. 나는 처음에 걸레로 써야겠다. 화가 날 때마다. 근데 입다 보니까 좀 편하게 입기 좋아서 잠옷으로 좀. 왠지 나 못 봤는데 티셔츠 노란색일 것 같아. 오,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맞아. 왠지 노란색일 것 같아. 느낌 확 왔어. 노란색 티셔츠야. 신기하다. 이제 눈에 뭐가 보이는구나. 그냥 노란색으로 그려지고. 예사롭지 않네. 근데 이제 키몽이랑 나는 그 키몽의 캐릭터랑 노란색이 되게 노란색 많이 쓰지 않나? 맞아, 내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항상 배경 톤을 노란 톤으로 작업을 하거든. 맞아. 그래서 그 티셔츠 판매상도 그런 그 되게 핵심을 잘 짚어서 노란색으로 티셔츠를 팬이었던 거 아니야? 그 알고 보니? 제작자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항상 노리고 있었는데 아무데나 써도 된다고? 약간 이러면서 기회다 이러면서. 근데 뭔가 수익을 나중에 작가님에게 돌려주려고 했을지도 모르지. 아니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 하긴 그런 사람이었으면 미리 말을 잘 알아서 했겠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제 계좌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웹툰으로 그 키몽의 작품을 안 봤더라도 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본 분도 많을 것 같아. 그치. 그것도 되게 유행했었어. 되게 동물들 그려져 나 왜 있는데. 모르지? 맞아. 그게 이제 말장난을 소재로 한 동물 짤방 세트라는 시리즈로 이모티콘들을 냈었어. 그래서 동물들이 뭐 되게 단순한 말장난 있잖아. 무지개 같아. 뭐 그리고 뭐 말이 많네. 뭐 약간 이런 것들 소재로 이모티콘 만들어서 한 4탄, 5탄까지 출시를 했고, 근데 이게 딜레마는 뭐냐면 웹툰은 마감이 있지만 이모티콘 출시는 마감이 없어. 그치. 그래서 마감이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더라고. 그치. 그래서 그럴 것 같아. 지금은 한 1년 정도 안 낸 지 좀 된 것 같아. 근데 쌓여는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것들이 있는 거야? 소재는 항상 그 소재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래서 뭐 나중에 좀 이따가 대화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웹툰이나 이런 거 그려주는 기계가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막 쏟아내고 싶다. 자기 전에 그런 맞아. 상상을 해. 근데 키몽톤 보면 마지막에 꼭 그렇게 퀴즈 넣잖아. 맞아. 아재 개그 퀴즈. 근데 내가 아재 개그 진짜 싫어하거든. 근데 보는데 그냥 피식 웃게 되는데 그 피식 웃게 되는 내가 싫은 거 알아? 약간 그런 느낌을 항상 봤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그런 거가 이제 그 개그를 출제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반응이야. 싫어하면서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즐기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킹 받는 거야. 이런 걸 되게 즐기는 것 같아. 핵심을 실제에서. 짚었네. 키몽은 그럼 평소에 웹툰 많이 보겠지? 나는 사실 제일 많이 봤던 시기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러니까 보통 통학 시간이 길면 딴짓할 거리들이 필요하잖아. 맞아. 그때 이제 좀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웹툰 연재를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약간 그 전공 서적 읽는다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너무 다른 작가님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더라고 보면서. 그러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려야 하지 이런 답답할 때 이제 전공 서적 보듯이 다른 작품들 인기 많고 뭐 반응 좋은 작가님들 거 보면서 이 작가님 대단하다 이러면서 읽게 되는 게 거의 많았고, 최근에 웃겼던 게 그 웹툰 작가한테는 카카오 웹툰에서 이제 자기 작품을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야 하니까 그 매달 10만 캐시인가 5만 캐시씩 그거를 계좌에 넣어줘. 그러면 이제 이걸로 네 작품을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해라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나는 사실 내 작품을 이렇게 다 아니까 그치. 자꾸 굳이? 딴 작품에 눈이 가더라고. 그지. 그래서 당연하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혹시 알아? 되게 들어는 봤어. 나 왜 몰라?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나 혼자만 레벨업?
그거 알것 일본에서도 같은데? 대박 났고 맞아. 미국에서도 대박.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 작품을 아는 게 아니라 기사에서 많이 봤어.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웹툰의 간판 작품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밀어주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작품인데 이거 뭐야 하고 이제 나도 보고 싶어서 이제 하나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계속 결제를 해서 내 작품 보려고 받은 캐시를 다 거기다가 사용해 버렸다. 아니, 근데 아니 인간적으로 작가님의 본인 작품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캐시 없어도?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나 보지 뭐. 아니 근데 그렇게 해드리려고 캐시를 넣어드린 그러니까 거지. 내 말은 캐시 넣을 필요 없이 본인 계정이면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다음 웹툰 시절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뭐 나도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뭐 전산상으로 이게 더 뭐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그랬나 보지. 근데 난 개인적으로 카카오 웹툰에 불만이 진짜 많아. 아 여기서? 그 고객 센터에 전화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아니 뭐 작가님 키몽은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그거 바뀌고 나서 그 어플 평가에도 엄청나게 쏟아내고 나도 너무 답답한 거야 이 상황 자체가. 근데 더 빡치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약간 귀를 막는 느낌. 그러니까 안 들려. 약간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그때 당시에 이제 나는 웹툰 그 소속 작가니까 이 유입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창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독자님들 수가 그 카카오 웹툰으로 바뀌면서 되게 급격히 줄었어. 뭐 한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로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 근데 그 말해줬던 것처럼 뭔가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어. 너무 어플리케이션이 무겁다. 맞아. 그리고 캐시가 완벽하게 이게 호환이 안 된다. 맞아.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뭐 작가로서 내가 뭐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잘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런 거 막 건의할 수 있어? 자유롭게? 뭐 모르겠어요. 해볼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근데 뭐 그냥 그런 목소리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작가들이 뭐 뭉쳐서 목소리를 내면 뭐 그런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네. 그럴 수 있겠다. 나만 너무 질문하는 거 아니야? 궁금한 거 없어? 난 진짜 많아. 아직 질문할 거. 앤서랑 법리에게도 기회를 줄게. 근데 뭐 안느가 궁금한 질문은 안느만 궁금할 것 같고 이제 무슨 의미야?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하는 걸로 해서 질문을 해보면 원래는 건축을 전공을 했고 맞아. 그리고 회사까지 다니다가 이제 웹툰 작가로 전향을 했다 그러나 보통? 그렇지. 그 스토리가 좀 드라마틱하더라고.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오신다고 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주면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맞아. 맞아. 이게 내가 그 만화랑 웹툰을 그리고 싶어 한 거는 되게 예전 일이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텔레토비를 보면서 나도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 텔레토비를 공책에 그리기 시작했거든. 그때 이제 텔레토비가 4명이었는데 보라돌이 뚜비 나나뽀 혹시 알아? 알지. 같은 세대라서 같은 역시. 세대니까. 너무 알지. 청소기는 푸푸고. 맞아. 스마일 쿠키도 먹고. 스마일 쿠키 먹고. 맞아. 근데 거기에서 뚜비 캐릭터가 가장 그리기가 쉬웠어. 왜냐면은 뿔이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나는 이 네 개의 텔레토비 중에 뚜비를 가장 그리기 쉬우니까 이거를 메인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그걸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내 메인 캐릭터가 뚜비처럼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그리면서 대학교 진학을 하고, 대학교 진학할 때도 이제 만화를 좋아했지만 사실 엄두는 안 났어. 그걸 직업으로 삼을.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출판 만화 시장이었고 만화가 하면은 배고픈 직업 딱 있었거든. 그래서 그리고 그만큼 내가 재능이 있다고도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그냥 그 점수 나오는 대로 그냥 문과보다 이과 점수가 좋네. 이과 안에서 이제 대학교 갈 때쯤 됐을 때야 그래도 뭔가 만드는 거 하고 싶은데 해서 보니까 이과에서 유일하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게 건축학과였던 거야. 그래서 건축학과를 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휴학도 한번 하고 그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웃긴 게 군대에서 내가 계속 그림 일기를 그렸는데 군대에서 왜 그림 일기를?
왜냐면 군대에서는 너무 뭔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아, 그치. 맞아. 그래서 자기 전에 그림 일기를 그리는 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유희였던 거지. 일종의 힐링이었구나. 맞아. 근데 그때는 이제 군대에 있으면 아마 공감할 수도 있는데 초조한 마음이 들거든. 왜냐면 바깥에 나가서 내가 뭐 할지를 항상 생각해. 그치. 근데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이 만화가 뚜비 캐릭터면 이거 나중에 텔레토비 짝퉁 되겠다. 그래서 그때 약간 키몽이랑 캐릭터를 이제 공책에 끄적이면서 만들고 사실상 거의 뚜비를 그냥 좀 변형한 느낌이었지. 그러게 캐릭터 디자인이 약간 일관성이 있다. 뚜비랑. 근데 나 뚜비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됐지. 색깔도 뚜비색이잖아.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해서 만든 캐릭터는 아니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다 보니까 지금의 키몽이랑 캐릭터가 나왔고 그리고 건축학과를 다니면서 졸업할 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마치 이제 그 죽을 때가 되면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후회를 언제 하냐 생각해보면 다시 그 일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맞아. 오거든.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가 나중에 언제든 할 수 있지 하다가 뭔가 부모님이 상을 당하시거나 하면 그때 후회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너무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한 번만 도전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그 졸업하고 이제 1년만 웹툰을 준비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반년 만에 굉장히 똥줄이 타서 취업을 한 거야. 생각보다 무겁더라고, 사회의 무게가. 그치. 맞아. 그래서 오히려 근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더 마음이 편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사회적 무게의 부담감이 주니까 남는 시간에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7개월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 웹툰 제의랑 뭐 이모티콘 출시 이런 좋은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 본업 작가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지. 근데 어떻게 보면 빌드업은 계속 하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회사를 다니다가 나 이제 웹툰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 하고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계속 막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근데 이제 말로 막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결심이 들어서 전향을 했어요라고 하면 편하게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품어온 꿈도 있었고 회사 다니기 전부터 준비도 사실은 하고 있었고 그런 기간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근데 뭐 예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 결심이 뭐 저평가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뭐라고 할까 가슴속에 품고 있는 다른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 직장인들이라면 다 공감할 텐데 물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맞아. 직장 생활에서 퇴근하고 이거 해야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회사를 꾸역꾸역 나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뭔가 결심의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결심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사실 나도 팟캐스트를 할까 말까를 맨 처음에 19년도에 고민을 할 때도 내가 그거 할 시간에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면 어이가 없네 진짜. 회사에서 승진이 하루라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참 이 결심을 한다는 건 언제나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런 하고 싶은 게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게 뭐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어쨌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방향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 막 너 원래 뭐가 꿈이었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 허무하다.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 뭔가를 소유하는 거, 뭐 집, 차, 뭐 재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허무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뭔가 목표가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방금 이제 키몽이 풀어준 스토리가 이제 사실 웹툰에 나오는데 이제 웹툰으로 접하면은 나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와닿고
있고 지금 말로 너무 잘 설명해 주었지만 이제 그 그림으로 보면은 또 그 깊은 감성들이 막 더 묻어 있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시간이 되고 좀 관심이 간다면 한번 보면 좋겠다. 와. 진짜 재밌어. 코인 진짜 잔뜩 재밌어. 충전해가지고. 근데 진짜 재밌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뭔가 일상툰이긴 한데 그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이 또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던 것 같아. 사실 나는 그리면서 항상 좀 부족하지만 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하고 내는 느낌으로 연재를 항상 하거든. 근데 그거를 재밌게 봐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 뭔가 내 입으로 말하면 너무 이제 내 작품이 딜레마야. 뭔가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거거든, 작품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지만 이해해주는 독자님들이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좀 많이 보이는데 아까 많을 거 엄청 많을 것 많지. 같은데? 안내가 화면 앞에서 아는 웹툰 작가나 뭐 커넥션이 있냐라고 했을 때 웹툰 작가님들은 없었지만 웹툰 작가가 하고 싶은 동생들은 꽤 있었어. 아, 진짜? 꽤 있고 중고 시장에서도 그 그림 그리는 타블렛 그거 되게 잘 팔린대 요즘. 워낙 웹툰이라는 게 예전에는 만화책이 조금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진 않았었잖아. 뭐 책방을 가든 서점에 가든 아니면 구매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웹툰이라는 건 그 장벽이 훨씬 낮아졌으니까 그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웹툰이 이제 추억의 한 장이 된 것처럼 지원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웹툰 작가가 되는 길이 뭐 몇 가지 정도의 패스가 있는지. 아, 그것도 좋지. 뭐 내가 모든 길을 다 섭렵한 건 아니니까 이제 나도 들은 것과 내가 걸은 길을 위주로 생각을 하자면 보통 일상툰의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SNS에서 시작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스타툰에다가 계정을 만들고 인스타툰에다가 연재를 시작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 창작을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창작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학원을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그 계정을 만들어서 올리는 경험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게 오히려 그걸 꽁꽁 숨기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냉정하거든. 왜냐면 노잼이면 댓글도 안 달려. 근데 그거를 견뎌내기가 너무 아픈 거야. 내가 1년 동안 준비해서 한 화를 만들었는데 올려봤더니 댓글도 안 달리고 조회수도 별로 없고 철저한 무관심해. 이러면 이제 1년이 부정당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콘티 단계, 그냥 아이디어만 담은 콘티 단계부터라도 그냥 계속 올리고 그냥 일기장 쓰듯이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습관, 그리고 거기에 리액션을 보는 습관.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 리액션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얻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SNS 통해서 연재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나 작품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으면 그걸 이제 스카우트해가는 그 PD님들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정식 연재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인플루언서인 형태로 이제 수익 활동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웹툰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방법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네이버 도전 만화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면 요즘은 1화만 봐도 다 각이 보인대. 그래서 PD님들도 그렇고 스튜디오도 그렇고 딱 1화를 누가 올렸는데 너무 괜찮아. 그러면 먼저 연락을 탁 해서 바로바로 채간대. 그게 이제 웹툰 PD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가가 있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매니지먼트사가 끼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 매니지먼트사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좀 더 그 오퍼레이팅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서 이 작가가 좀 더 고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연재가 됐을 때는 이제 수익을 같이 쉐어해가는 형태로 운영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니지먼트사에서는 괜찮은 작품이 이미 완성형 작품이 있으면 PD가 채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지.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쪽이랑 같이 해서 가면 100%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 키몽도 지금 껴있어 회사랑? 아, 나는 이제 PD님이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했고 일상툰이다 보니까 일상툰에서도 뭐 껴있는 분들은 있지만 뭔가 오퍼레이팅을 할 만한 구석 자체가 사실 많이 없지. 그래서 그럴 것 같아. 근데 약간 맞아. 유튜브랑 비슷하다 들어보니까 대충. 그치,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어떤 플랫폼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생활적으로는 조금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게 회사 생활하는 거랑 프리랜서 웹툰 작가로서의 생활이랑 완전히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스스로는. 그래서 근데 키몽은 어땠어? 약간 키몽 일주일. 키몽의 일주일이 연재할 때 어땠는지. 키몽 일주일. 나의 일주일은 어떻게 보면 좀 그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 회사가 없이 프리랜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좋거든. 근데 동시에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늦게 일어나도 되는 날들, 이 평일에 내가 이제 작업을 늦게까지 하면 늦잠을 자도 돼. 근데 이게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게 사실 너무 불안했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루를 늦게 시작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열심히 뭔가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할 때 나는 게으르게 날리고 벌써 해가 중천인 상황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너무 두려웠어.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 어떻게 고쳤어? 못 고쳤어. 노력만 했다고. 이제는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지. 뭐냐면, 그러니까 일이랑 그냥 일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까지 막 작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새벽까지 작업을 하니까 늦게 일어나는 일들도 생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야. 그래서 항상 쫓기는 느낌이 동시에 들기도 하지만 항상 그냥 회사에서 업무하는 것만큼의 스트레스는 또 아닌 상태로 하루를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그렇고, 그래서 작업실을 원래 이제 집을 두고 작업실을 둬서 출퇴근하는 형태로 이제 사이클을 유지해 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 그냥 혼자 일하니까 이게 내가 진짜로 사이버 인간이 된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나의 실존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채 내가 사실 죽고 뭔가 다른 AI가 이걸 올리고 있어도 아무도 이상함을 못 느낄 것 같은? 그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그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딘가 출퇴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아무튼 그래. 그래서 그 마감일 날 가장 엄청 바쁘고 그 마감일 다음 날은 조금 여유롭게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마감일에 다가올수록 이제 더 빡세게 몸과 마음을 굴려서 딱 마감일에 맞춰서 일이 항상 끝나는 식으로 일을 해왔던 것 같아. 그럼 보통 한 편 그리는데 일주일 거의 쪼개서 다 쓰는 느낌인가? 아니야. 이것도 좀 작가들의 어떤 금기시되는 느낌이 있어. 나는 솔직히 웹툰 보면서 이 작가는 하루면 그리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드는 작품들이 있어. 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작품에 들어있는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 이야기가 가볍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려내는 데 드는 물리적인 시간이 심플한 그림으로 그려내는 그치.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은 사실 허영만 작가님이 예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 웹툰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왜냐면 그분은 작품 하나 만들 때 리서치 기간이 몇 년,
막 그런 식으로 하시던 분이고 그런 쪽으로 인정받던 분이었는데 이제 웹툰이 대세가 되고 나서 그 이말년 시리즈를 보셨다 그랬나? 무슨 기분인지 알겠다. 근데 사실 뭐 그거는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뭐 맞아. 일반인들도 맞아. 그 실제로 뭐 몸이 안 좋아서 휴재가 떠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 그래? 휴재 한번 뜨면은 물론 작품이랑 뭐 팬심마다 좀 다르겠지만 휴재를 엄청 두려워하는 작가님들도 많더라고. 맞아. 실제로 휴재를 한번 하면 그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이렇게 그 팔로우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나는 그 하루면 그리겠는데 싶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내가 직접 그리게 되면은 좀 다르겠다. 그래도 훨씬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작가가 돼봤는데 근데 하루는 아닌데 생각보다 쉽더라고. 생각보다 쉬웠어.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쫙 풀면은 한 이틀 안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이틀 안에도 할 수. 물론 그 전에 스토리 라인이 정해져 있어야 해. 그치. 그리고 이제 나는 채색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어서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가능했고 근데 그거를 이틀 안에도 쳐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 뭔가 작품의 어떤 이야기나 전달하는 내용이 알차게 들어있으면 어쨌든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뭔가 도의적으로 예의가 없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너무 대충 그린 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내용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주면 그러면은 충분히 나는 괜찮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럼 다음 질문은 내가 총대를 메고 해볼게. 또 돈 얘기하려고 그러지? 베네핏. 아니 조금 이렇게 쿠션을 깔면 나도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한다면은 다 꼭 물어보셔. 초면이던 아니던 얼마나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당연히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꼭 물어보죠. 조회수로 들어와요? 아니면 뭐 구독자 수로 그 수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광고를 끝까지 봐야 돼요? 이런 걸 꼭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나는 이런 게 다 궁금하시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이제 작가님 모신다고 하니까 나도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 먼저 대답을 하면은 유튜브는 구독자 수는 전혀 상관이 없고 수익에 전혀 하등 상관이 없고 근데 다만 그러니까 조회수로 돈이 들어오는 건데 구독자가 많으면 당연히 조회수도 높을 확률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직접적인 관계는 조회수다라고 제가 먼저 대답을 하고 우리 키몽에게도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기가 조심스럽잖아. 맞아.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처럼 조회수인지 근데 조회수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 나는. 그치? 아니면 뭐 영업사원들처럼 기본적인 연봉 계약이 있고 뭐 거기에 뭐 계약 건수나 뭐 조회수에 따른 뭐 인센티브가 있던 뭐 그런 식일 수도 있고. 그런 식일 수도 있겠다. 맞아. 이게 사실 웹툰 플랫폼마다 다르거든 조금씩.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카카오 웹툰이랑 네이버 웹툰은 이제 고료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된 그 원고를 완성하기만 하면 주는 계약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그 작품의 규모, 예를 들어서 작품이 한 스튜디오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있고 개인이 만드는 작품이 있거든. 그래서 스튜디오가 만드는 작품은 사실상 어떤 회사야 거의.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려도 뭐 1000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높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툰이고 기본적으로 혼자 이제 작업을 진행한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월급 정도의 고려 책정을 보통 해. 그래서 그 정도의 고려 책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리 보기를 할 때 미리 보기 수익이 이제 7대3, 6대4 뭐 이런 식으로 그 작가가 보통 좀 높거든. 그래서 그래야지. 그래서 그 미리 보기를 하는 사람이 결제한 금액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이제 그 플랫폼 연재할 때 들어오는 어떤 모든 수익이야. 과거에는 배너 수익이 있었어. 그래서
그 웹툰을 쭉 내리다 보면 마지막에 맞아. 약간 한 컷짜리 광고가 달려있잖아. 그게 이제 배너 수익이었는데 이제 카카오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래픽량이 엄청 많아야지만 이 유의미한 수익이 나오는데 거기서 트래픽량이 점점 주는 거야. 기본적인 유입률이 줄고 작품 수가 많아지니까 그 작품 개개별의 유입률이 줄고 이걸 정산하는 게 더 일이다. 해서 그거 대신 이제 다른 혜택들을 추가로 주는 걸로 바꾸면서 그쪽 수익은 별로 없어졌지.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웹툰을 하시는 작가님들은 어쨌든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창작물을 만들고 이거를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업자인 거거든. 왜냐면은 그 개인 대 회사의 계약을 맺고 이제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그림은 이런 거야. 시나리오 웹툰 연재가 됐어. 인기가 많아. 그러면은 일단 미리 보기 수익이 엄청 많아져. 미리 보기 수익이 원고료 수익보다 훨씬 많아져. 그러겠다. 그치. 그래서 그 수익이 엄청 많아지는 걸로 이제 돈을 벌고 작품이 인기가 또 많으니까 드라마화나 이제 영화화가 돼. 그러면 이제 맞네. 거의 뭐 5천에서 억 단 위에 이제 개런티를 받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게 영화가 또 성공을 해. 그러면 이제 웹툰 원작이 있대. 막 들어와서 미리 보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싹 돌리면 엄청 이제 꽤 거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그 좋은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제 작품,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큰 그림인 거고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그림인 거다. 약간 맞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떤 작품 연재 사이클이 조금 바뀐 게 영화화 하기 좋은 분량, 드라마화 하기 좋은 분량 이 정도만을 웹툰으로 만들고 빨리 끝내고 바로 이제 판권을 팔고 또 새로운 그런 느낌의 작품을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짧게 만드는 게 이제 이거를 상품 납품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인 사이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 약간 스타트업 같네. 스타트업 키워서 팔고 엑시트하는 거지. 엑시트하고 맞아. 그리고 맞아. 저 사람 엑시트하고 뭐 하나 하면 또 스타트업. 맞아. 계속 대표야. 맞아. 그런 경우가 이제 시나리오 웹툰. 일상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캐릭터를 기반으로 이제 기업 외주나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외주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일상툰이 더 적합하거든. 맞네. 왜냐면 작가가 곧 만화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좀 더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담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그 부수익들을 낼 수 있는 구멍이 더 많지. 그래서 되게 좀 달라 사이클이. 근데 이렇게 돈 얘기 나온 김에 또 궁금한 게 한참 그 서점에 가면 많이 있었던 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부수입 창출하기. 맞아. 그 무슨 어플 같은 지금도. 거에서도 숨고 이런 거 들어가면은 맞아. 이모티콘 클래스 있고 만드는 법 이런 거 엄청 많잖아. 맞아. 그래서 무슨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하나 대박 나면 인생이 천지개벽할 것 같은 그런 서적들이 꽤 있던데 그쪽 시장은 사실 뭐 접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좀 궁금해. 이거는 내가 좀 디테일하게 말을 해주면 일단 책이 많이 깔린 순간부터 어떤 분야든 이제 가장 그 단물은 이미 한번 빨렸다. 레드오션이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나는 귀여운 그림으로 창작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러면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게 SNS 만들어서 운영하고 동시에 이모티콘을 뭐 꾸준히 일주일에 하나씩 제안을 해보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모티콘 제안 같은 경우엔 과거에 2016년도, 그러니까 내가 퇴사를 할 때쯤에 그때 정말 이제 붐이 일었었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루에 출시되는 이모티콘의 개수도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많지가 않았어. 그때는 그래서 그만큼 그 주목도가 달랐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모티콘이 나왔대 하고 1명씩 2명씩 사기 시작하면 그걸 또 사용을 하잖아. 사용한 걸 본 다른 사람이 또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동으로 바이럴이 되는 마케팅비가 필요 없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이모티콘 하나를 잘 만들면 몇 억씩 버는 시장이었거든. 근데 이모티콘 보면 알겠지만 24개야. 24개고 정지 이모티콘으로 만들면 32개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작업에 드는 소요되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 웹툰 하나 분량보다도 훨씬 적지. 근데 이제 수익은 그렇게 크게 나니까 그것만 이제 업으로 삼는 이모티콘 작가라는 분야가 생겼고 그걸로 또 이제 내 주변 지인들도 엄청 많아. 그래서 이모티콘 작가님들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수익 활동을 내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아무래도 좀 더 치열해졌지. 그럴 것 같아. 맞아. 굉장히 치열해져서 이모티콘이 하루에 뭐 10몇 개씩 나오고 그리고 구매율도 많이 떨어졌어. 대신에 이제 그 서비스, 구독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구독제 서비스를 하는 거랑 그 구매하는 거랑 그 판매 루트가 두 개로 갈리거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구매했는지와 그리고 구독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 이모티콘을 몇 번을 썼는지가 매일 통계로 나와. 숨 막힌다. 그치. 그래서 이 통계를 기준으로 정산을 항상 해주는데 요즘은 오히려 구매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그 구독제 서비스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얻는 수익이 조금 더 높고 전반적으로 업계 자체의 파이는 많이 나눠 가져서 그래서 좀 그렇게 한 방에 막 대박이 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웹툰이랑 비슷하게 짧게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주가 그 임대료를 받듯이 짜잘짜잘하게 미니 건물주가 되는 느낌으로 여러 개의 이모티콘을 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나 오늘 끝나고 키몽 이모티콘 산다. 아싸. 이제 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진짜 훅딱 간다. 나 아직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야.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너무 아직? 물어봐. 지금이라도 빨리 물어봐. 아니 뭐 더 질문할 거 있어? 근데 나는 진짜로 궁금했던 게 이거는 진짜 물어보고 싶었거든? 요새 인터넷 보면은 그 일러스트 AI라고 엄청 많이 뜨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는 뭐 그림 작가 없이 스토리 작가가 웹툰 작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거든? 맞아. 사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그 AI 프로그램이 이제 노블 AI나 미드저니 보면은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되게 빠르게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일러스트 업계에서 이게 대체될 거라는 그게 굉장히 빨리 올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컨텐츠가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많이 만들고 빨리빨리 이제 소화시키고 또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웹소설이나 이런 것도 짧게 만들고 거기 표지를 이제 AI 일러스트를 통해서 붙여서 내고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웹툰은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웹툰은 뭐가 다르냐면 이야기가 어쨌든 핵심인 장르거든. 그래서 그림은 도구로 사용되는 거야.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그림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AI가 언제 나오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드는 AI가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 웹소설 AI가 완벽하게 구동이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웹소설 AI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그림화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된 AI 툴도 만들어질 거고 그때는 정말 AI가 만든 컨텐츠가 범람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지.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 아직은 모르겠고 그냥 나의 바람은 웹툰화되는 그러니까 웹툰을 그려줄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티 작업을 선을 따고 색을 넣어주고 뭐 이런 어시스트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AI가 대체해서 그 작업 효율을 늘려주는 작가의 작업 효율을 늘려주는 그런 형태의 도구들이 좀 빨리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나도 웹툰 공장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틀이면 가능하지만 이제 한 2시간이면 가능하겠고. 맞아. 이틀이면 10작품씩. 필명을 한 찍어내. 10개 만드는 거야. 좋은데.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난 작가님 나 키몽 진짜 팬이거든. 오늘 방송에 그게 잘 녹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키몽 팬분들이 계실 거고 나는 이제 키몽의 팬으로서 이제 연재가 지금 종료가 되어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 키몽을 웹툰으로 만나볼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아마 다음에는 여자친구와의 어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작품을 생각을 했는데 결혼에 대한 소재는 결혼하는 시기에 하는 게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여자친구와 내가 서로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그치. 준비하면서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시각과 여자친구의 시각. 때마침 또 여자친구가 그림을 잘 그리고 만화를 잘 그려. 작가님이시잖아. 맞아. 똑같이. 맞아. 그래서 서로의 시각을 같은 사건을 서로의 시각으로 분석해서 같이 피자를 먹었는데 내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다 먹지도 못하는데 왜 2판이나 시켰지? 라는 시각으로 푼다면 이제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왜 하나만 먹자고 하지? 뭐 약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 같은 사건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각자의 시각으로 녹여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재밌겠다. 그걸 아마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 이미 결혼을 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게 같이 그리면 고려는 누구 지갑으로 들어가는 거. 무시하지 않을까? 그게 왜 걱정이야? 예를 들어서 같은 한화를 그려. 나는 한 30분이면 내 분량이 끝나. 근데 한 사람은 한 3일을 해야 뭔가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장난 삼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째려보지 마. 그 사람이 왜 저러나. 맞아.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게 컷수를 정확히 똑같이 나눠서 작업을 하고. 그래, 오랜만에 어지간히 어련히 잘하시겠지. 그래서 협업이 아무래도 항상 어려운데 가족이랑 협업은 더 어려운 거잖아. 맞아. 그치. 친하면 친할수록 협업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서 우리 안 친해가지고 협업이 되게 잘 되잖아. 그치. 이상적인 협업 관계. 나는 이제 키몽 팬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얼른 보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을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키몽과 함께 이제 웹툰 얘기도 해보고 작가님 얘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아직 카카오 웹툰 연재는 종료하셨지만 카카오 웹툰에 키몽툰을 볼 수 있으니까 재미있게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키몽 작가님이 인스타에도 짧게 올려두시더라고. 맞아. 아이디가 어떻게 되지? HONGLY8919인데 키몽이라고 치면 돼. 나도 근데 그 아이디가 호글리? 맞아. 그게 초등학교 때 누나가 지어준 네이버 아이디인데 그냥 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90년대생 특인 것 같아. 초딩 때 쓰던 비밀번호랑 그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쓴다? 맞아. 오늘 웹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사실 웹툰이라는 게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많이 모르고 있는. 맞아. 오히려 지금 키몽처럼 최근에 들어서 이제 웹툰 작가분들이 많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시면서 뭐 여러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좀 흥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키몽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좀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키몽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만화가가 꿈이에요 이러면 굶어 죽을 생각이니 그런 이제 뭐 색안경인지 진짜일지는 뭐 그때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는 이제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웹툰 작가가 될 거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시대가 바뀐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림 안 그리고 다 수학 공식 쓰고 있거든. 맞아. 근데 이렇게 많은 기회가 열리는 건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또 뭐 네이버랑 카카오 웹툰 주로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플랫폼이 많더라고. 그래서 좀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스토리도 앞으로 더 많이 우리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개인적인 감상인 건데 내가 콘텐츠를 소비하던 사람이 내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에 나와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롭달까 오늘? 나 진짜 성덕이야. 그니까. 나 진짜 성덕이야 오늘. 그러니까 지직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민음사 광고건도 그랬지만 내가 좋아했던 것을 내가 만드는 곳에서 뭔가 해낸다라는 게 자기 효능감이 진짜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다. 뽕을 좀 느꼈다. 만족도가 아주 높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네. 근데 진짜 지직선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나도 옛날에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를 하자고 제의가 왔을 때 이제 덥석 문 건데 하다 보니까 이 창작이라는 게 섣불리 접근했다간 오래 하기 쉽지 않다. 맞아. 그러니까 나는 지직선 처음 할 때도 나는 소재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세상에 관심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잘할 자신 있다 생각했는데 6개월 만에 박살났었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막 소재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창작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되게 매력 있는 분야여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뭐 학생이었더라도 조금의 창작의 욕구가 있으면 이제 키몽이 얘기한 것처럼 인스타툰이나 이런 걸로 좀 시도해보는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 맞아. 나도 완전 공감인 게 이게 우리가 다 헬스장은 가지만 뭐 보디빌더는 아닌 것처럼 굳이 우리가 뭐 창작 활동을 해서 웹툰 작가가 되고 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꾸준히 내가 창작 활동을 하는 게 내 삶을 훨씬 더 질을 높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보면 일기 매일 쓰라는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일기도 창작이니까.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만화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런 거를 뭔가 망설이지 않고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키몽 다시 한번 흔쾌히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1시간 동안 녹음했는데 녹음 재밌었어? 어땠어? 오, 완전 시간 순삭인데? 시간인데 금방 가긴 하는 것 같아. 처음에 엄청 어색해서 큰일 났네 이랬는데 진짜 너무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역시 3년 짬바가 무섭구나. 근데 지금 막 듣고 계신 이제 키몽 팬분들 이제 계실 텐데 분명히 이제 키몽이 우리랑 식사했잖아. 아까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근데 진짜 재미있고 진짜로 빵빵 터지고 하는 말마다 지금 약간 녹음 시작하면서 약간 톤 다운 된 것 같기는 한데 엄청 재미있는 분이고 완전 약간 인싸 재질이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되면 이게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오게 되면 그땐 더 재밌을 거다. 그땐 더 친해져가지고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새로 이제 또 시작하면 다음 작품 우리도 미미하지만 또 홍보를 해드릴 수 있잖아. 그때 한 번 더 모셔보면 좋겠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왜 존댓말이 나오지? 네. 본의 아니게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나올 수 있으면 허겁지겁 뛰어올게. 고마워. 이랬는데 막 인스타 차단당하고 녹음 끝나고 막 연락 안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오늘 그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 안녕. 안녕.